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를 지키려고 국민과의 싸움을 선택했다 하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흔히 말하기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 보수 언론들도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매주 목요일 오마이TV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원더풀 그건 이따 제가 시간 드릴게요. 원더풀 김건희 특검 원더풀. 통과. 네, 흔히 말하기를 총체적 난국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남북관계 정말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책임,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총책임은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아니, 저는 삼성이 잘못하면은 이재용 회장 책임을 묻고, 그렇죠.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책임을 묻고, 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다룰 문제가 물론 김건희 특검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당 문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그 다음에 남북 관계, 한동훈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따랐다면 과연 이런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무신분립. 네. 공자님도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인데 자 보세요. 공약도 네네. 그걸 지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요즘 지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살림만 하겠다. 네. 요즘 안 보이잖아요. 네. 2년 넘어가면서 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리더의 언행일치가 안 되면 제일 먼저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잖아요. 이 관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나라를 생각하죠. 그런데 리더가 대통령이 흔들리면은 복지부동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리더들은 결정은 심사숙고하지만은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직이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흔들리죠. 그렇죠. 어떤 계획, 저 계획이 과연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 중에 예를 들면 자유라든가 뭐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 무슨 법치주의 뭐 이런 그다음에 미래세대 먹고 자주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과연 언행이 일치됐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면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해서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잖아요. 과연
언행일치가 됐습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신분립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입술에 침이 네네. 마르기도 전에 바뀐다라고 네. 했는데 자유, 네.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법치주의? 네. 선택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도 네네. 국정감사장에서 자기 장모님 네네. 문제를 제기하면 고발하십시오. 네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네네. 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음. 김건희 특검을 왜 거부권 행사하죠? 그러니까요. 국민의 70%가 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네네. 70%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네. 심지어 눈만 뜨면 쫓아가는 대구 경북에서도 네. 67%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네. 그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항상 옳다. 네네. 이거하고는 다 다릅잖아요. 네. 믿는 국민이 바보라니까요. 네. 방금 70%, 67% 이러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금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여야 협상으로 좀 올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항상 미래 먹거리, 미래 세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사는 네. 아파트도 재건축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네. 제가 10년 전부터 재건축인데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규제 혁파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네네. 30년 된 것은 뭐 안전평가 안 하고 다 해준다. 네네. 이러지만은 실제로 보세요. 돌아다니면은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 없어요. 네. 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건축 설계하는 후배가 설계를 많이 해갔지만은 하나도 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죽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풀어내는 거죠. 그 문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뛰긴 했지만 모든 규제를 확 없애버리겠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상 이제 재건축 뭐 이런데 한 9가지 단계가 있어서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전 진단 없이 한다는 게 그게 과연 그런 규제까지 풀어도 되나? 그러니까 포퓰리즘 대통령께서는 네. 국정은 없고 네네. 총선만 총선만 있는 있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거를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해서 고양시에 가서 했거든요. 그게 선거 공약 또 아닙니까? 용인으로 가신다고. 네네. 그게 선거 공약 아닙니까? 저는 네. 어떻게 됐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음. 그렇지만은 꼭 네. 찾아다니면서 선거와 연결시켜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공약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가 탄핵단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권 카르텔 청산 뭐 척결 뭐 이런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없습니까? 가장 큰 카르텔이 검찰 카르텔이에요. 네. 이걸 혁파해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가는 것은 네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네. 그렇지만은 규제를 할 것은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예? 기본적인 만약에 거. 안전을 무시하고 했다가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하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지금 화두가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 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다른 정책을 실시하면 말하자면 정상화 시키면 엄청난 저항이 또 생길 거라고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옛날부터 네. 말 타면 바보 그렇죠. 생각난다. 그럼요. 편함을 추구하는 네네. 거예요. 인간은